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제 제가 올려드린 쇼츠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가의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분짜리 영상을 공유드렸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아크인베스트의 데일리 매매 현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고요.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1분 미만의 짧은 뉴스 영상을 자막을 입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별로 시청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쇼츠 영상 올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미중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매일 제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리고 짧은 자막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메가테크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56%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13, 나스닥도 1.43% 하락을 보였습니다. 성장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SQM이 7.93% 빠졌고요. 실버게이츠가 마이너스 5.05%, TQQQ 마이너스 5.03, G스케일러 마이너스 3.82, LIT ETF죠. 3.76% 마이너스, 로블록스 마이너스 3.48, 인투이트 마이너스 3.37, C리미티드가 3.36% 떨어졌습니다. 어제 반면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에디타스입니다. 9.74% 상승했고요. 로크가 7.99% 플러스, 퍼시픽 바이오 7.83%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올라간 종목이 한 반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어제 파마 기업들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2.7%나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애플이 1.89%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마이너스 1.86, 구글 마이너스 1.86, 엔비디아 마이너스 1.52, 메타 플랫폼즈가 1.27%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광고 모델 비즈니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5%라는 급등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되는 그런 주거든요. 그저께 방송에서는 제가 CPI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렸고 어제는 PPI 관련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미국 리테일 매출 현황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달에 전달 대비해서 0.3% 올라갔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성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제목을 지어줬습니다. 자, 과연 디테일을 살펴봐도 긍정적인 소식인지 시킹알파의 기사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테일 세일즈, 리테일의 매출이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8월 달에 전달 대비해서 오히려 0.3%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증가 추세가 일부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가 오히려 0.3% 떨어졌다. 만약에 우리가 오토모빌 카테고리, 즉 자동차 산업을 빼버리면요. 전반적으로 리테일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기차로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다. 그 외에 다른 리테일 산업은 조금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테일 세일즈는 9.1% 작년 대비해서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9.1% 올라간 것은 전반적인 수치지만 레스토랑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이 레스토랑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는 무려 10.9%나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여름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이 두 달 동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 쪽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면 때문에 지금 레스토랑
식음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러한 수치가 지금 전반적인 리테일 매출 현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10.9% 올라간 건 굉장히 좋았지만 이 대부분의 상승분이요. 사실 양적인 성장보다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10% 성장했다고 좋다 그러는 것보다는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 가격 인상에서 왔겠구나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 카테고리 중에는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산업도 존재를 했는데 퍼니처 그리고 홈 퍼니싱이 지난달 비해서 1.3%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1.6%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 퍼니싱이라든지 가구 부분은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논스토어 리테일입니다. 리테일은 리테일인데 가게가 없으니까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0.7% 전달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7월 달에는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던 전달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우스홀드, 가계의 지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터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노미널 인컴은 상승하고 있다. 노미널 인컴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이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이제 임금의 상승분이랑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발표된 리테일 레포트를 딱 보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진 않죠. 그런데 디테일한 모습을 살펴보니까 일부 산업에 집중이 돼 있다. 일단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았고요. 서비스 쪽에서 좋은 매출 현황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지탱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어본 미국의 리테일 현황 보고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다. 가계의 지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만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사를 보시면 레이 달리오 같은 전문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브리지워터의 파운더,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어제 얘기하기를요. 인플레이션 레이시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높게 머무를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2.6%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 즉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종 자산 시장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줄 거고요. 결국 미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가 지금 예측하는 모습은요. 4.5%에서 6%까지 롱 앤 숏 레이트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롱 앤 숏 레이트는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단기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데요. 4.5% 그리고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나는 전망한다. 자, 금리가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4.5%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시장은 한 20% 정도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식 시장은 20%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하락폭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롱거 듀레이션 애셋. 롱거 듀레이션 애셋은 뭐냐면요.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를 얘기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쇼터 듀레이션 원 이 얘기는 바로바로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주 같은 거죠. 그런 주식은 20%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 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4.5%입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보기에는 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채 금리를 가지고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요 금리로 나눠 보시면 100 나누기 4.5% 그러면 멀티플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라가게 되면 국채의 멀티플은 22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19배에서 20배 사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채가 만약에 4.5%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국채의 멀티플 그리고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크다란 문제죠.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나의 투자 자금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언제 내 투자 자금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자산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멀티플이 비슷해진다면 결국 위험자산의 멀티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배 정도에 유지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17배, 16배, 15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2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키가 되는 숫자는 역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내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내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커다란 경제의 수축이 있을 거다. 따라서 레이 달리오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가계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캐시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가 아직까지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놓은 현금 그리고 부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레이 달리오의 전망이 맞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요, 미국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사람에 따라 모두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 증시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받는 콜라노비치, JP 모간의 자랑이죠. 자, 이분은 정반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데이터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는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 랜딩은 우리가 연착륙이라 그러죠. 보통 경착륙은 이제 리세션에 빠지는 거고요. 리세션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실하고 그리고 리세션으로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는 모습, 그리고 웨이지, 임금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있고요. 성장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소비자들의 센티멘트가 돌아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전망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근거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베스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여차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투자 자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호재가 발생하면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위험 자산의 가격을 올려줄 것이다. 테일윈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은 굉장히 호기시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콜라노비치는요, 주식시장에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산업 분야는 시클리컬, 그 얘기는 이제 순환주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ETF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XLI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라든지 XLE 이거는 에너지고요. XLB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원자재죠. 그리고 XLF는 파이낸스 금융주, 그리고 XLY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래서 임의 소비재, 이런 주식들을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스몰 캡도 괜찮다. 그래서 라지 캡보다는 소형주에 집중을 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계 아니면 차이나 쪽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 보인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알티미터 캐피털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테크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 회사고요. 자, 이번에 알티미터 캐피털에서 테슬라를 샀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산 거죠. 자, 알티미터 캐피털의 체어맨 그리고 CEO인 브래드 거스너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목요일 날 발표를 했다. 테슬라 주식을 이번에 줍줍했다라고 밝혔고요. 자, 베팅을 하는데 인더스트리 리더, 전기차 산업 분야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에 베팅을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전체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widely followed.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래드 거스너를 얘기하고요. 자, 브래드 거스너가 이번에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밝혔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의 대부격인 테슬라의 주식을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샀다. 매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전기차 시장은 매년 최소 30%에서 40% 정도 확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기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의 정부들이 많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잖아요. 따라서 전 세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기차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는 것 같고요. 자, 또한 많은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마진을 보면 30%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경쟁 기업들은 잘해봤자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컴파운딩, 즉 복리 효과를 창출하면서 엄청난 경쟁 기업들과의 차이를 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이 마진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마진의 차이가 3배나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요 테슬라의 마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 자동차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가 5대, 6대, 7대 판매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테슬라의 투자 가치를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합당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남아있는 기사들을 헤드라인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테슬라의 중국 쪽 전략이 수정될 것이다, 재정비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2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테슬라를 판매하는 그 샵들이 대부분 다 베이징이라든지 샹하이, 이렇게 좀 비싼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죠. 앞으로는 이러한 상하이나 베이징에 몰려있는 샵들을 좀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서 렌트비의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요. 대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비소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된 자동차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는 중국 쪽에서만 300명이 넘는 서비스 포지션,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비소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미니 월가의 목소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들어볼 목소리는 테크 전문 투자자 폴 믹스입니다. 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탑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테크에 투자하는 폴 믹이 지금 애플을 사야 되나 아니면 삼성을 사야 되나 이 2기업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더 낫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을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기업이 반도체에 더 치중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매출의 3분의 1이 반도체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디램 가격이 35%나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 삼성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애플 쪽이 조금 더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하면 삼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회복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삼성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시장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에는 니드암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니드암이 이번에 여러 개의 전기차 기업의 커버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들 전기차 기업에 대한 평가를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드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피스커는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홀드, 보유죠. 그리고 루시드는 매도 의견을 받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왜 테슬라는 바이를 받지 못했는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밑에 내려가서 봤더니 어떠한 의견을 받고 있냐면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쪽에 경쟁이 너무나 강력하다. 특히 이제 BYD 같은 중국 기업이요. 굉장히 테슬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레이팅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피스커는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피스커의 장점은 첫 번째 SUV에 집중을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굉장히 낮은 가격을 들고 있고요. 자, 거기에 네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스커 같은 경우는요.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준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 저는 생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에서 그렇게 다른 경쟁 기업과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테슬라의 기술력, 그 생산 기술력이 계속해서 향상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거고 생산가도 절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올라가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저는 피스커의 투자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반대 의견을 같은 현상을 보면서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고요. 자, 영국의 물류센터 한 곳에서 이번에 파업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파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마존은 여태까지 영국 쪽에서 단 한 번의 파업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뭐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거든요. 인플레이션이 1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로블록스가 등장을 하고요. 로블록스가 8월달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TSMC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로블록스도 매달 그들의 실적을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발표하기를 일단 예상되는 부킹은 8월달에 작년 대비 5%에서 7%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매출은 좋죠. 22%에서 24%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떨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저당, 따라서 한 명이 기여하는 부킹은 14%에서 16%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늘고 예약건도 늘었지만 문제는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은 줄고 있다. 예약건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데일리 액티브 유저, 사용자의 수를 보시면요. 전년 대비 2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체 로블록스에서 머무른 시간을 보시면 47억 시간, 그러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18%의 성장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요. 지금 현재 환율 문제 때문에 4%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킹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에서 7% 성장했는데 만약에 환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9%에서 11% 정도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